자, 8번째 썰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이야기이고 닉네임 나이 명예는 충성님께서 이야기를 보내셨습니다. 이야기 보내주신 제보자분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야기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목 내가 만난 공무원 이야기. 안녕하세요 붕어형님. 붕어형님께서 좋아하실 만한 주제인 공무원 썰로 제가 직접 만나보고 경험한 공무원의 이야기들을 엮어보았습니다. 우선 이야기는 듣고 웃음이 나올 수도 있고 또 어떤 이야기는 듣고 화를 주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붕어형님이 좋아하실 주제이고 또 이 내용으로 풀썰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서 최대한 기억을 끄집어내서 적어봅니다. 참고사항 1. 본 이야기에 등장하는 공무원들은 대부분 지방직 공무원입니다. 2. 제가 겪은 이야기들만으로 구성했기에 붕어형님이나 그 외 시청자분들이 아시는 것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3. 꽤 이전의 제 기억을 떠올려서 적은 것이므로 기억이 흐려져서 내용이 부실하거나 어떤 이야기는 읽어보고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질문하셨을 때 제가 답변 드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본론 1번 공무원에 대한 인상 총평. 제가 만난 공무원들은 대다수가 친절하고 성격이 좋았습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날카롭거나 특이한 사람들은 있습니다. 만 급수, 나이, 직렬, 성별 상관없이 대체적으로 열심히 일하고 한 장 더 보내드립니다. 이렇게 드리면 될까요? 네, 감사합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서로 간식이라든가 챙길 건 챙겨주는 편이었습니다. 또 서로 이따금씩 가벼운 장난도 칩니다. 갑질이나 무리한 요구 또한 없고요. 이전까지 저는 공무원이 꿀근무에 워라밸이 보장되는 직업인 줄 알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알치 일찍 와서 밤늦게까지 일합니다. 물론 이것도 부서나 직렬에 따라 다르지만 제가 적을 주었던 부서는 총무부서로 기관장을 모시며 기관장에 대한 의전수행, 구청 청사 시설관리 및 자산관리, 자매도시 결연, 인사, 직원복지 등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곳의 공무원들은 9 to 6 공식적인 출퇴근 시간임에도 대다수가 22시에 퇴근했습니다. 또 9시 정각 좀 전에 출근한 인원은 아무도 없었으며 대다수가 8시 이전에 출근했습니다. 팀장급 이상은 새벽같이 나오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우연한 기회에 출근 기록부를 보고 공무원의 출퇴근 시간을 알았습니다. 2번 욕을 잘하시는 분들이 섞여 있다. 총무부서 산하 민원실에서 근무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계신 분들은 대부분 50대쯤 되는 남자 공무원 분들로 나중에 알고 보니 그분들은 방호직 공무원이었습니다. 아무튼 그분들 대다수는 욕을 잘하셨습니다. 심지어 남자들만 있다 보니 그분들 중 한 분은 성적인 이야기를 서서름없이 하셨습니다. 그분은 저보고 야, 너 야구 동영상 보냐? 자기 이론은 하냐? 같은 가벼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민원실에서 했던 일은 청산의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을 체크하는 일이었습니다. 주차장이 꽉 차서 주차 공간이 없는 경우 장시간 주차된 차를 빼도록 해야 했는데 그 일은 당시 민원실장님이 하셨고 저는 차량 체크만 했습니다. 그런데 장시간 주차된 일부 차량은 차 앞유리에 전화번호가 없는 차도 있었습니다. 제가 실장님 이 차 전화번호가 없습니다 하면 실장님은 기만 안하고 아이 개새끼 라고 빡친 말투로 말했습니다. 또 생각나는 것은 이 주차장은 민원인 전용 주차장이라 공무원은 다른 곳에 주차를 했어야 했는데 어느 부서의 과장이 이 주차장에 주차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실장은 아이 개새끼가 하면서 저에게 땡땡까지 전화해서 땡땡까지 차 빼라 그래 하셨습니다. 또 가끔씩 민원실에 들르는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 중 한 분은 직소 민원 실장님입니다. 나이는 50대 초반쯤 된 아저씨입니다. 이분이 꽤 욕을 잘합니다. 은행 장롱 보러 왔다 같은 식으로요. 어느 날 그분이 민원실에 오셔서 민원실 분들과 이야기를 주고받다가 절 보더니 이 새끼는 왜 이렇게 쪼개고 있냐 며 날아가는 황새 자지를 봤나 라고 하십니다. 또 한 번은 저에게 야, 너 여자친구 있냐? 라고 했습니다.
제가 대충 얼버무리니까 뭐라는 거야 이 지옥 같은 새끼야 라고 합니다. 글을 쓰고서 생각해보니 이렇게 공무원들이 욕을 하는 이유는 하술된 일들 때문인 것 같습니다. 3번 운전직 공무원의 경우 운전 스트레스가 심하다. 제가 운전직 공무원분들과 함께 관용 차량으로 외근을 할 일이 있다끔 있었습니다. 그때 차도 이동하면서 여러 운전자들이 깜빡이를 안 켜고 들어오거나 갑자기 새치기를 해오거나 같은 행동을 할 때 운전직 분들이 상당히 분노하시면서 이 새끼 저 새끼를 시작으로 뭐라고 한두 마디 하셨습니다. 깜빡이 안 켜는 게 오히려 당연한 게 되어 버렸나요? 이런 걸 보면 운전지서를 안 지키는 사람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몇 분하고 같이 외근을 나갔었는데 다들 이런 반응을 보이셨고요. 그 운전직 공무원들 중 한 분에게 든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분이 차를 몰고 시골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때 마침 화물차가 그분 차 앞에 있었는데 이 화물차에는 철골이 실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철골의 매단 끈이 풀리면서 철골이 우수수 떨어졌습니다. 꽤 오래전에 들은 이야기라 이후 내용은 기억 안 나지만 어찌저찌 하여 그분이 살았습니다. 그러나 만에 하나 철골이 차바퀴나 차 앞 유리창으로 떨어졌다면 정말 죽을 뻔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화물차가 있으면 비켜가거나 한답니다. 4번 워커홀릭인 어느 여자 사무관의 이야기. 제가 도서관에서 일했을 때 만난 분입니다. 이분은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 되어 보이는 여자 공무원으로 사서직 사무관이셨습니다. 이분은 상당한 워커홀릭이었습니다. 한 개 층짜리 도서관 안에 자꾸 뭔가를 만드는 것입니다. 주기적으로 새로운 책들을 구매한다든가 비치된 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책들은 창고로 이동시킨다든가 새로운 장비들을 구입한다든가 꽤 오래전 일이라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만 이 정도까지 해야 되나 싶은 것까지도 다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5번 잊을만 하면 기관장실에 찾아와 소란 피우는 민원인가 응대하는 비서실장님. 잊을만 하면 기관장실에 찾아와서 소란을 피우는 어느 여자가 있었습니다. 나이는 40 중반에서 많으면 50 초반 정도 되어 보였습니다. 비서실을 거쳐 기관장실로 들어가는 시설 구조였기에 정확히는 이 여자가 기관장 비서실에 찾아온 것이죠. 무슨 내용이었는지 잘 들리지는 않았지만 이 여자가 하는 말은 기관장이 잘못이 있다며 기관장을 만나야겠다는 식으로 뭐라 하며 날카로운 목소리로 고함을 치는 것이었습니다. 비서실장님도 지지 않고 그래 더 해봐 하는 식으로 고함을 내질렀습니다. 하루는 2시간 가까이를 그 여자와 비서실장님과 서로 언성을 높이며 싸웠습니다. 비서실장과 같이 있던 여자 비서는 이 여자 때문에 시간이 훅 갔다고 하며 자주 섞인 웃음을 짓더라고요. 6번 구청에 들어와 꽹과리를 울려댄 아저씨. 어느 날 일입니다. 출근해서 있은 지 한 10분쯤 지났을까요? 창이 닫혀 있음에도 꽹과리 소리가 작게 귀에 들려왔습니다. 밖을 보니까 한 아저씨가 구청 입구 쪽에서 꽹과리를 칭칭칭 울려대고 있었습니다. 민원실에 있던 공무원부들이 나서서 제지해 보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계속 꽹과리를 울려댔고 경찰이 와서 제지를 하니 그제서야 중지했습니다. 그땐 별 생각 없었지만 지금 글 쓰면서 생각해보니 할 일 없거나 스트레스로 인해 공무원들 대상으로 스트레스 풀려던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7번 분노주의 사무실을 뒤집어 엎은 민원인들. 이것은 제 이야기는 아니고 건설환경과 사회복무위원회에게서 전해드린 이야기입니다. 민원인들 다수가 건설환경과 사무실을 찾아와서 행패를 부렸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생존권이 걸려있기에 눈에 보이는 게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들어와서는 사무실 서류나 집기류 등을 내던지며 공무원들과 싸웠다고 합니다. 운전직 공무원분과 외근하면서 그분에게 드는 이야기가 공무원은 법이 있어서 그 법대로 집행을 하는 사람들일 뿐이다. 그러니 사람들이 와서 행패 부리고 하면 안 되고 서로 대화해야 한다는 식으로 말씀하셨죠. 그런 면에서 서로의 입장이 이해는 가지만 민원 상대하는 입장에서 참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8번 분노주의 민원인에게 뺨 맞은 팀장님. 여느 때처럼 사무실 밖에 볼 일이 있어 처리한 후에 본관 건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20명쯤 되는 50에서 70대 아저씨, 아줌마,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우르르 본관으로 몰려오는 곳이었습니다.
저는 곧 큰일이 생기겠구나 직감하고 조용히 사무실로 돌아와 자리에 앉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30분 정도 후에 비서실에서 웅성웅성하며 다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장님께서 비서실에 가셔서 막아세웠습니다. 구청장님을 지금 뵐 수는 없다며 설명하셨죠. 그런데 그 민원인 중 한 명이 화를 참지 못했는지 다짜고짜 팀장님 뺨을 후려가이렸나 봅니다. 팀장님은 아니 안경 쓴 사람의 뺨을 때리면 어떡합니까? 하면서 항변하였습니다. 곧이어 부서 공무원들이 우르르 몰려갔고 직소 민원실과 방호진부들이 달려오셨습니다. 그날 30분에서 1시간 정도 사무실 업무가 마비되었죠. 이유는 어떻게 됐는지 모릅니다. 이후로 이 일로 들려온 말이 없는 걸로 보아 원만하게 해결된 것 같지만 지금 생각해봐도 참 아찔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라고 적으셨습니다. 굉장히 길게 적으셨네요. 이거 적으신 분은 공무원 일을 하는 분이죠. 이 공무원 일이 만만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공무원보다 힘든 일도 있는데 사람들이 공무원 일하면 좀 쉽다고 생각합니다. 편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실제로 공무원분들은 일을 많이 합니다. 한 가지 하나, 여러분. 사회복무원. 일이 많아요. 그리고 뭐 인터넷 서핑할 시간도 없습니다. 네. 자, 보면 보통 공무원들 대체로 사람 좋습니다. 사람 좋아요. 보통 여자 공무원들 뭐 나쁘다고 하는데 여자 공무원들도 어느 정도 눈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 막 이렇게 까칠하게 굴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자 공무원들이 워낙에 이제 사회 공무원들 갑질하다가 털려가지고 이제는 좀 갑질을 못한다고 해야 되나? 예. 그래서 요즘에 눈치를 많이 봐요. 그래서 대도 하나에 갑질한 사람은 예전에 비해서 많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전까지 저는 공무원이 꿀근무에 오라벨이 보장되는 직업인 줄 알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알치기집 가서 밤늦게까지 일합니다. 여러분들 공무원 보통 이제 기본근무가 9 to 6로 알고 있잖아요. 예. 원래 원칙은 그게 맞는데 제 아는 지인들 얘기 들어보면 9시 정각에 출근하는 사람 없습니다. 예.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관리직에 있는 분들이 더 일찍 출근합니다. 관리직 분들이. 그러니까 짬밥이 좀 되는 분들이 말단보다 더 일찍 출근해. 그 제 방송에서 이제 그 구청에서 발령 받으신 분 있거든요. 그분 일반 행정인데 남자분이거든요. 그분이 얘기하기를 팀장이나 계장, 과장급들은 한 7시 반까지 도착을 해요. 9시부터 시작인데 7시 반부터. 예. 그러니까 8시 이전에 다 출근돼 있어. 남자들 여자들 할 거 없이. 그때 와서 일을 하는 게 아닌데 그냥 와가지고 그냥 있잖아요. 워밍업하고 차 한잔 마시고 오는 것 같아. 네. 아무래도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호출 올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일찍 출근해야 차를 댈 수 있습니다. 내가 봤을 때 그걸 같아. 일찍 와야 구청 주차장에 차를 대기 쉽거든요. 예. 구청도 나중에 주차 전쟁이 장난 아니거든. 아무리 일찍 오면 좋은 자리 맡을 수 있으니까. 어차피 출근해야 되는데. 22시 퇴근. 생각보다 칼퇴근 잘 안됩니다. 네, 칼퇴근. 제 아는 지인이 운전직 공무원인데 운전직이 그나마 나은데 운전직도 칼퇴근이 거의 안돼요. 한 19시 퇴근합니다. 19시. 보통 이렇게 출근하면 사실 뭐 집에 가면 개인 시간이 없는 거죠. 개인 시간. 그러니까 평일에는 진짜 일만 하는 거, 일만. 네, 일만 해야 돼, 이게.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공무원은 오래 일한다고 뭐 수당이 많이 붙지 않습니다. 네.
아시겠지만 공무원은 그 수당이 굉장히 작아요. 예.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수당 안 받아도 되니까 일 적게 했으면 좋겠다. 예, 그런 마인드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뭐 늦게까지 해서 뭐 연장 달아봤자 막 크게 돈 안 돼요, 이게. 일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리고 연장 아무리 달아도 이제 그 제한이 걸려 있거든요. 예, 그 초과 근무 제한이 있죠. 그게 한 달에 60시간인가? 60시간 맞습니까? 한 달에 60시간? 맥시멈이? 60시간 넘어가보니 그때부터 이제 무료 봉사예요. 예. 예, 무료 봉사입니다, 그냥. 그때 코로나 때 한참 심했잖아. 코로나 때 그때, 초과가 있는 직렬이 있고 초과가 없는 직렬이, 그러니까 없는 직렬이 있어요. 초과가 없는 직렬이 있어. 해경 같은 경우에 초과가 없습니다. 해경 같은 경우에 초과 리미트가 없어요. 그러니까 초과 근무를 뭐 계속 찍으면 다 돈이야. 예. 근데 일반 지방직은 초과 리미트가 걸려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150시간 찍어도 이거 돈 안 되고, 코로나 때 그때 엄청 심했잖아요, 그때. 코로나 때 막 그때 한참 심할 때 막 150시간, 160시간 찍었는데, 그 정도 찍으면 여러분 그냥 집에 못 들어간다 생각하시면 돼, 그냥. 그냥 거기서 그냥 먹고 자고 하는 거야. 그때 공무원도 엄청 고생 많았죠, 여러분. 사람들이 또 그런 것도 안 알아주잖아, 공무원도 고생한 거는. 그때 얼핏 듣기로는 한 달 내도록 그 집에 못 들어갔다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 한 달 내도록 일하고. 그때 아마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나라에 비상이 생긴 공무원들은 또 튀어나와야 되기 때문에.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요걸 잘하는 분이 섞여 있다. 섞여 있겠죠, 뭐. 근데 보통 행정직구는 없을 겁니다. 행정직구는. 이게 방호직이라서 그런 것 같아. 이미 생겼다고요? 원래 없었잖아. 생겼구나. 원래 없었지 않나요? 해경이 원래 없었던 걸 알고 있는데 이제 생겼죠, 이제. 그동안 없었다가. 그러면 또 반발 심하겠네. 해경이 메리트가 그거였거든요. 이제 초과 근무를 많이 찍기 때문에 그게 다 수당으로 오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월급이 많아서 좋았는데 리미트 생기면 많이 잘리겠다, 이게 행정직군에 계신 분들은 그래도 말을 좀 조심해요. 왜냐하면 보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근데 이런 방호직 같은 경우에 이제 얼마 없거든요.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 눈치를 안 보는 거야. 예. 보통 이제 시설직이나 운전직이나 아니면 이제 좀 남자만 있는데 있죠. 남자만. 소수만 있는데 이런 데는요. 약간 좀 일반직 공무원하고 달라. 그런 거 느꼈죠? 우리 저 누구야? 충성이 느꼈죠? 그러니까 행정직은 남녀가 섞여 있고 보는 사람이 많아. 그래서 내가 욕을 하거나 이렇게 빈말을 해버리면 이게 누군가 들으면 이게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보통 방호직이나 저런 운전직은 민원인들하고 안 마주칩니다. 여자가 없어요. 그래서 눈치 볼 이유가 없거든. 왜냐, 보는 사람이 많잖아요. 예. 굉장히 직원 수가 많고 보는 사람도 많고 민원인들하고 많이 마주치는데 이런 방호직 민원인들하고 거의 마주칠 일이 없어. 예. 그러니까 내일만 하면 됩니다. 내일만 하면 되기 때문에 내가 굳이 조심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렇게 하는 거야, 이게. 이런 얘기를 많이 행정직, 뭐, 여직원들 앞에서 해봐. 그러면 이거 바로 국민신고를 올렸겠지. 가만히 있겠냐, 요즘 직원들이. 그렇지 않나요? 민원인들 본 앞에서 이런 얘기 해봐. 요즘 민원인들 그냥 넘어가겠냐고요. 바로 말 나오겠지. 어떻게 공무원이라는 사람이, 말을 저렇게 쓰냐고. 운전직 공무원의 경우 운전 스트레스가 심합니다. 왜냐하면 운전을 진짜 많이 해요. 엄청 많이 합니다. 그 이제 기관장님 모시고 막 왔다 갔다 하거든요. 출장도 많이 갑니다. 그럴 때 신경 많이 쓰이죠. 운전 같은 거. 예. 너무 빠르게 가면 안 되고, 그리고 장기간 운전해야 되고, 그리고 그런 거 있어요. 보통 이제 뭐 볼일 볼 때 운전하는 경우 있고, 뭐 기관장님이나 이제 높은 분들 모시고 있잖아요. 운전할 때 있습니다. 그러면 퇴근을 거의 못 합니다.
퇴근을 못해. 뭐 제 아는 지인은 이제 그 청도에서 뭐 서울까지 가잖아요. 예. 갔다 오면 거의 뭐 밤 11시 12시 돼. 다음날 출근해야 돼 이게. 예, 그런 거 많이 힘들죠 이게. 집에 못 들어가는 거. 근데 운전직도 좋은 부서가 있어요. 그거 아세요? 운전직 여러분 그거 아시고 음식물 쓰레기 차 아십니까? 음식물 쓰레기 왜 짬 버리는 차 있죠. 그게 그 운전하시는 분들 운전직 그거는 편하다 그래. 예. 그거는 할만하다고 하거든요. 왜 이런 보면 길가에 가다 보면 왜 그 하수구 있잖아요. 롤러 이렇게 윙 청소하는 차. 그것도 운전직 공무원이거든요. 그게 왜냐하면 그것만 하면 되거든. 그것만. 그쪽으로 배정될 때 있거든요. 그거는 좀 편하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새벽에 이제 쓰레기 수거한 차량. 그것도 이제 운전은 운전직 공무원이 하거든요. 대신에 좀 사고 같은 거 조심해야 되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부담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다른 직원들은 안 맞추니까, 독고다이 다니까. 그리고 그 출퇴근 시간이 이제 일반 뭐, 이제 공무원 조직처럼 뭐 9시, 6시가 아니라 하루 두 탕만 돌면 끝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바퀴 돌고 쓰레기 수거해서 이제 쓰레기 버리고 차고지 놔두면 좀 쉬다가 다음 타임 때 또 나와서 일하고 뭐 이런 식으로 들었습니다. 아무튼 위험하죠. 화물차 위험합니다. 와 워컬리 와 대단하시네 이분은. 9급으로 이 정도 달았으면 진짜 이분은 능력이 좋은 거예요. 9급으로 들어와서 사무관이 5급이잖아요. 5급을 달았다고 하면 능력이 좋은 거야. 7급 들어왔나? 워컬리 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생각해봐요. 이 5급 사무관까지 그냥 왔겠냐고. 공무원도 5급 사무관이 어떻게 보면 로망이잖아. 로망. 과장 되면서 대우가 확 달라지거든요. 많은 사람이 과장 달고 싶지만 과장 다는 건 소소한 말이야. 근데 과장을 달았어요. 그것도 빨리 달았어. 왜 달았겠냐고요. 여기 나와있죠. 워컬리. 아무래도 잘 보여야 되니까 이게. 아마 이게 내가 보니까 이분이 도서관의 총괄 책임자인 것 같아. 총괄 책임자다 보니까 누구한테 이제 말 나오면 안 되잖아 이게. 이런 건 좋은 거죠. 이거는 이렇게 하면 나중에 도서관 오는 사람이 편하죠. 이거는 일을 만든다기보다는 그래도 나는 생각하는 것 같은데. 예. 왜냐하면 생각해보세요. 도서관에 맨날 책 똑같은 것만 있으면 누가 보겠냐고. 계속 이제 신간서적 같은 거 만들고 그리고 사람도 편하게 만들어주면 이용하는 사람이 좋잖아요. 굉장히 그래도 직업 통칭 추천하네. 물론 밑에 있는 직원들은 좀 골치 아프겠지만. 예. 가만히 앉아가지고 뭐 일 안 한다는 건데 보통 과장이면 사실 이제 육체적인 일을 안 해도 되거든요. 근데 일을 하시네. 보통 과장 되면 사실 손놔 되거든요. 밑에 직원 시키면 되잖아. 근데 내가 보니 그런 것 같아. 좀 못 믿어서 그런 것 같아. 소란 피우는 민원이 있죠 이게. 이런 분 특징이 뭐냐면 나 구청장하고 아는 사람이야. 어? 아니 구청장 이름 됩니다. 야 그 김머식이 여기 있지? 나 그 사람하고 동네 친구 사이야. 아는 사람이니까 좀 한 만나자 그래. 근데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대부분 모르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내가 그 사람이랑 아는 사람이라고. 나 그 사람이랑 같은 고등학교 나왔다고. 나 그 사람하고 예전에 술 한잔도 기울인 사이다. 근데 오로지 그 사람 말이죠. 깽가리. 아 이거 꼭 있어. 이러면 지나가다 깽가리 울린 사람 있습니다. 이게 사물놀이가 아니라 깽가리 울린 사람 있어 이게. 아니면 메가폰 드는 사람도 있어요. 메가폰.
구청 같은 데 보면 1인 시위 하는 사람도 있거든. 1인 시위 펜만 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메가폰 들고 있잖아요.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깽가리 부리는 사람이 있어. 이게 빌런들이 많지 이게. 근데 이런 거 해도 사실 형법상의 죄값을 물리기 힘듭니다. 경범죄 뭐 소음 같은 거 조용할 수 있어도 이거를 이 사람들을 뭔가 있잖아요. 뭐 수갑을 채우기는 힘듭니다 이게. 그냥 적당히 달래야 되죠. 사무실 디리버프 민원인. 보통 참 민원이 심한 게 많지 이게. 환경이나 건설 같은 거에 많이 있죠. 왜냐하면 상가 건물 짓는데 많이 부딪히니까 토목과나. 예. 자, 그리고 빰맞은 팀장님. 아, 참. 이 보면 그래. 좀 나이 좀 있는 분들이 무식한 게 뭐냐 하면 그냥 몰려가지고 우두루 가면 다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런 게 못 배운 거거든요, 여러분. 예. 못 배운 거예요. 이런 게. 그냥 좀 다 동네 쪽 오래 산 유지 같은 사람들 있죠. 그런 분들이 모여가지고 가자고 밀어붙이는 거 있죠. 원래 뭔가 억울한 게 있으면 있잖아요. 뭐 공문을 만드는 거 서류를 해가지고 접수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면 되잖아. 근데 꼭 보면 그런 거 안 하고 무시하고 그냥 우리끼리 동네 오래 살았으니까 뭉쳐서 가자는 식으로 이렇게 무대뽀로 하는 사람도 있거든. 내가 보니 그런 거 같네요. 모이면 되는 줄 알고. 화를 참지 못했니 다짜고짜 뺨을 훌갈렸다. 이 나이 먹고 제일 나이가 못하는 게 이런 겁니다. 나이 먹고 있잖아요. 내가 동네 오래 살았다. 차이 별별로 없거든요. 그냥 온데 산 거 말고 뭐 돈이 많다거나 능력 경이 아니라 그냥 별별로 없는 사람들이에요. 할 일 없는 사람들. 할 일 하는 사람 없는 사람들이 술 먹고 모여가지고 구청 민원실 가가지고 한번 뒤집어 엎자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 네, 대부분 악성 민원인들 보면 그냥 별 볼일 없는 사람들이에요. 네, 별 볼일 없는 사람들. 별 볼일 없으니까 불만이 많으니까 여기 와서 그러는 거야. 만만한 공무원이니까 시간 남아들고 할 일은 없고 사는 건 형편 없고 배운 건 없고 이러니까 할 수 있는 게 그런 거예요. 공무원 만만하니까 가가지고 이제 행패 부리는 거야 이게. 근데 참 웃긴 게 뭐냐면 그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공지방 넣으면 되지 않나? 공무집행방에. 근데 공지방을 하려면 할 수 있는데 문제가 이 공지방 하는 게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이게.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있잖아요. 공무원들을 뭐 이렇게 괴롭히고 못되게 보는 사람한테 공지방 해라. 근데 공지방 하려면 이게 계속 조사를 받아야 돼 이게. 그리고 공지방 하면 저 사람들이 또 나중에 보복 안 하겠냐고. 벌금 나오고 하면. 공지방 해도 징역까지는 안 살거든요. 특수 공무집행 방해가 아닌 이상은 일반 공무집행에는 벌금이야 벌금. 구속까지 되지 않아요. 그럼 그런 사람들이 만약에 공지방을 넣어가지고 벌금이 나왔어. 그럼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냐고. 돈도 없는데. 재현은 시민한테 이렇게 벌금까지 내게 한다고. 보복하는 거야. 그래서 웬만하면 정말 억울한 게 아닌 이상은 공지방까지 가지 않아요. 이거 좀 억울한 거 맞긴 하거든요. 빰 맞음. 근데 보통 공지방 안 갑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야, 저 사람들이 가진 것도 없고 잃을 것도 없는 인간들인데 괜히 공지방 넣었다가 나중에 뭐 벌금형 나오면 또 우리한테 또 와가지고 또 행패 부릴 거 아니냐. 뭐 공지방 넣는다고 저 사람들이 뭐 깜빵 가서 살겠냐? 정상적인 태아가 통하면 이렇게까지 안 하겠지. 어차피 이 동네에서 자주 볼 사람들인데 기왕이면 긁어부서는 안 만드는 게 좋다. 이렇게 치웁니다 그냥. 예. 그래서 아무튼 잘 들었습니다 이게. 잘 들었어요. 이게 지방직이 그런 게 안 좋아요. 지방직이 보면 자주 본 사람들은요 팀장, 과장, 계장 얼굴 다 알고 이름도 압니다. 어디 사는지 알아 이게.
지방직이 안 좋은 게 그런 거야. 한 동네에서 나고 자라고, 그리고 익히 알고 있는 사람도 많거든요, 이게. 그래서 오래 근무하면 이름도 알고 사는 아파트도 알아, 이게. 이게 참 골치 아파요, 지방직은. 네. 한 다리 두 다리 건너면 아는 사이고 막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골치 아파요, 이게. 괜히 막 이런 걸로 법적으로 걸고 넘어지면. 그래서 아마 이런 거 얘기 나올 때도 아마 그렇게 했을 거예요. 아니 뭐 심정은 충분히 이해 갑니다만 그렇게 손찌검까지 하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여기 동네에 자주 보는 사이인데 대화를 하셔야죠. 뭐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막무가내 나가지고 서로 감정 상하게 하면 좋을 거 없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 동네 쭉 사실 거잖아. 이런 식으로 적당히 말로 구슬려가지고 그냥 돌려보냅니다. 괜히 막 법대로 합시다. 당신 공지방 넣을 테니까 전과자들 각오해. 이렇게 안 한다고 이게. 지역사회다 보니까. 아무튼 잘 들었습니다. 공무원들 고생이 많은데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너무 공무원들한테 나쁜 감정 가지지 마시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도 많으니까 괜한 걸로 태클 걸거나 악성 민원 걸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8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